안녕하십니까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화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표현으로 문명을 들 수가 있고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화와 문명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문명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문자가 있어야 되며 계급이 있어야 되고 청동기를 사용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라고 했을 때는 문화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문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화는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간에 함께 가지고 있는, 즉 공유하고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고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는 다른 말로 좁을 협자 뜻 의자를 써서 협의의 문화라고 하는데 좀 더 고급스러운, 세련된, 교양 있는, 발전된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나 그 집단의 생활 양식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의 뜻을 살펴봤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문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의 의미와 관련하여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기입니다. 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자,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단어의 뒤쪽에 오면서 어떤 전체로서의 생활 방식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문화이고요. 대체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단어의 앞쪽에 오면서 다른 것과 비교되고 좁은 의미를 말할 때, 세련되었거나 고급스럽거나 예술 이런 의미를 뜻할 때에는 협의,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됩니다. 여기는 문화면이라고 했으니까 신문에는 경제면도 있고 정치면도 있는데 거기와 비교되게 좁은 의미의 문화를 나타내는 요 니은은 협의라고 할 수 있겠고, 기억은 생활방식, 지역의 생활방식,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은 넓은 의미인데 좁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넓은 의미니까 고상하거나 세련된 건 좁은 의미니까 틀렸고요. 자, 니은 문화면 문화에 대한 평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보통 우리가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며 이해의 의미, 그렇구나, 그쪽의 생활 방식은 그렇구나, 이해의 의미인데, 좁은 의미의 문화는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다라는 평가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귿 맞는 답이고요. 니은과 같이 좁은 의미로 사용된 예로는 대체로 앞쪽에 문화가 위치한 문화인, 문화공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리을도 맞네요. 문화인의 반대적 표현으로 우리가 야만인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인은 좀 더 의식적으로 세련된 규칙을 잘 지키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방금 문화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외에도 문화를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노트북이라든지 탭이라든지 공책, 교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도 물질 문화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치 제도와 같은 제도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 문화,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비물질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 내용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의 속성은 총체성,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그리고 변동성, 이렇게 5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총체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성은 다른 말로 전체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문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라는 점에서 전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리 본다면 한 사회의 의식주나 가치, 상징, 체계 등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 요소가 유기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를 이룬다. 이런 것이 문화의 총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한 부분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가 생겼을 때, 하나의 부분의 변화가 생겼을 때 다른 것에 연쇄적으로 우리 줄줄이 소세지라고 하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하나의 변화가 생기면 다른 것에 줄줄이 영향을 주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쇄적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화를 주는 것을 문화의 속성 중 총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우선 코끼리 다리만을 만지고, 다리는 코끼리 전체로서의 코끼리 하나의 부분이죠. 아,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코끼리라는 전체를 제대로 알려면 꼬리도 만지고 다리도 만지고 얼굴도 만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자세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연관성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은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에도 영향을 준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총체성 또는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를 살펴보면 물이 부족한 초원에 사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답니다. 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물이 부족한 초원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돼지고기를 키울 때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초원에 사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많은 물을 먹는 돼지고기를 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기르지 않는 이유가 이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총체성, 전체성의 어떤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총체성은 어느 하나의 문화 요소의 변동이 생겼을 때 다른 문화 요소들에도 영향을 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총체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유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파이 공유기라고 하잖아. 그죠? 공유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개성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는, 이게 공유죠.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왜냐? 한 사회에서 같은 문화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화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는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함께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라서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성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같은 문화 안에서는 동질감을 가지고요. 다른 문화 사람들과는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문화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행동에 대해서 예측, 기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가진 사람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머리에 흰색 리본 핀을 꽂거나 양복에 흰 리본을 단 사람은 그 사람의 가족이 돌아가신 상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문화 사람들끼리는 공통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문화의 공유성이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풍습이 없다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나라 문화 사람들을 구별짓는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습성입니다. 학습은 배운다라는 의미죠. 배워오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는 선천적인 거나 본능적인 거나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배워서 얻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화, 문화화라는 말을 쓰는데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에서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그 사회의 문화를 익히는 것이 문화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축적성입니다. 쌓을 축자, 쌓을 적자인데요. 인간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언어와 문자가 상징 체계입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문화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문화가 더 풍부하고 다양해지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축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성이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의 특징 중에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쉽게 말하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라고 하는 건 축적성과 똑같은데 추가되거나 또는 사라지면서 옛날과는 달라지고 대체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복 입고 시댁 어른들에게 또는 친정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패백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신부 집에서 했는데 요즘은 예식장에서 하고 있죠. 신부 집에서 했던 것이 예식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변동성과 축적성을 그리고 전체성을 많이 착각하는데요. 변동성은 단순히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축적성은 쌓이고 쌓여서 풍부해지는 거고요. 전체성은 하나가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문화의 속성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찾아보자. 자, 할아버지, 내가 네 나이였을 때는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안부를 전하는구나. 자, 요 기억 내용에서 보면 전에는 편지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대체되었다. 특징이 뭡니까? 변동성이죠. 자, 기억은 문화가 변화함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그 다음, 자, 니은. 자, 할아버지가 근데 지금 보내는 동물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손녀가 이거는 제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아는데 우리끼리는 아는데 할아버지는 모르죠. 할아버지 노인 문화와 이 손녀의 청소년 문화가 다른 거죠. 우리끼리는 아는 거.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 요거 공유성입니다. 그죠? 공유성. 자, 그 다음,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자, 한의학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자, 우리나라에 스스로 자라는 동식물을 주성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었고요. 허준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즉,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걸 쓰고 허준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나타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한의학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전체성, 총체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게 해주는 건 공유성이었고요. 특정 문화 요소가 하나의 전체 속에서 다른 것들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게 전체성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역시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억, 니은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골라라. 1인 가구의 증가,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혼밥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했다.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게 나타났네요. 서로 연관성이 있네요. 자, 이거는 총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편의점 도시락을 줄여서 편도라는 말은 누구나 이해한다. 공유성이 되겠죠. 같이 써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억은 총체성, 니은은
공유성이니까 자 축적된다 축적성 상호 연관되어 있다 요게 전체성 총체성 맞네요. 그 다음에 공유성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쉽게 이해하니까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죠. 그래서 니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성 추가되는 것은 뭐 축적성하고 상관이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문화 속성의 뜻을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자, 역시 기억에서 리얼에 부각된 문화 속성 중에서 옳은 설명을 골라라.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공유성이죠. 우리는 떡국을 먹는다. 그 다음에 니은 온대 계절풍 때문에 쌀 농사를 지어서 쌀로 떡을 빚고 가래떡을 뽑는 것은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흰색이 기란색으로 즉 좋은 색깔이다 이 말이죠. 흰 떡을 빚었고 엽전처럼 둥글게 떡을 쓰는 건 부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자, 계절풍 때문에 쌀농사를 지었고 자, 이걸로 인해서 이 요인으로 쌀농사를 짓고 쌀농사를 지으니까 떡을 만들게 되고 떡으로서 이런 걸 만들고 줄줄이 영향을 주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줄줄이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문화요소 하나의 변동이 다른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총체성 또는 전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은 떡국 국물 쓸 때 소고기를 쓰는데 원래는 꽁고기를 썼다. 옛날에 꽁인데 지금은 소고기를 쓴다. 과거에 꽁을 잡으려면 매사하게 나서야 했고 이는 여유로운 삶을 영유하듯 누리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으므로 일반 백성들은 닭으로 떡국의 육수를 만들었다. 일단 여기는 옛날에 꽁 썼는데 지금은 소고기 쓰니까 변동성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런지. 그래서 총체성, 전체성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국에 올리는 고명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떡국 비법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쌓이고 쌓여서 발전할 수 하고 있다. 이거는 축적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보면 하나의 속성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글에서 주된 속성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주된 속성을 아니면 그 글에서 나오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모두를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잘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옳은 설명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기억 봅시다. 후천적으로 습득했다. 이건 학습성인데 기억은 공유성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 니은은 총체성인데 부분이 모여 전체로서 총체성 전체성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화하고 발전한다. 네, 변화하고 발전한다. 변동성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문화는 후대로 전달되고 계승하면서 풍부한 축적성 맞네요.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니까 니은 디귿 리얼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13번 문화 역시 문화의 속성에 대한 내용. 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가 변화해서 여러 방면에 영향을 준다. 총체성이죠. 자, 이 총체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문화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가 여러 부분과 다 서로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총체성이죠. 네, 1번이 정답이네요. 문화는 한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향유하는 생활 양식이다. 전체가 나와서 이거 정답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한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누린다. 한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누린다. 공유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해서 한 사회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공유성이고요. 저절로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학습에 의한 거다. 학습성. 이전 생활 양식이 다음 세대가 창조한 게 더해진다. 축적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 문제. 자, 문화의 속성 A에서 C와 속성이 부각된 즉 잘 나타나진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
조선 후기의 민화를 보니까 당시의 신분제도, 세계관, 경제생활 이거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볼 수 있네요. 총체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유라는 표현을 쓸 때 어색하거나 거부감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다. 공통적으로 공유성. 외국에 나간 우리나라 유학생은 처음에는 입맛이 맞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입맛이 점차 변해서 자연스럽게 먹게 된다. 처음에는 고기만 먹는 게 막 느끼한데 자꾸 먹다 보면 이제 자꾸 먹어서 그렇게 된 거죠. 학습성. 먹어서 익히게 되는 거죠. 자, A는 전체성, 총체성, B는 공유성, C는 학습성인데 변동성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A는 총체성은 문화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인위적인 구분의 불감을 보여준다. 총체성은 문화의 요소 한 부분은 여러 가지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건 사람들이 억지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라는 뜻과 일치하네요. 그 다음에 B는 공유성인데 다양한 사회에서 동일한 문화가 공유성은 한 사회에서 공통의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는 거겠죠. C 학습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다. 뭐 이거는 변동성과도 관련이 있고요. A와 달리 C는 학습성은 연쇄적인 변동, 영세적인 변동은 A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지금 이 부분은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A가 총체성이었는데요. A는 문화가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존재하는 하나로서의 전체다. 그래서 하나가 독립적인 것들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문화를 여러 개로 쪼개고 나누는 건 사람들이 편리나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공통으로 부각되는 문화. 그러니까 이 문화와 이 문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몇몇 사회 사람들은 개고기를 영양가가 있고 맛있다고 여기지만 대부분의 서구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몸서리쳐진다라고 나타냈죠. 자, 서로 문화가 다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공유성, 다른 사람들은 아니죠. 자, 그 다음 북아메리카 지역을 휩쓸었던 단발에 대한 여성들의 열광이 원주민 여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왜 그렇죠?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짧은 머리가 유럽계 여성에겐 자유의 상징이지만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에게 단발은 죽음을 상기시킨다. 서로 다르네요. 공유성. 자, 그럼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거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2번이 되겠네요. 이 공유성은 그 나라 사람들끼리는 같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구분 짓는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자, 역시 다음 글에 부각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잘 나타나진 문화의 속성입니다. 최초의 온돌은 쪽구들인데 이후에 고래가 있는 형태로 바뀌었답니다. 이걸로 보면 변동성이죠. 그리고 온돌 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천정이 낮아지면서 앉아서 생활하고 품이 넉넉한 의복을 입게 되었다. 이 온돌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이 정착되고 의복도 넉넉해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됐네요. 전체성이네요. 자, 변동성도 있고 전체성도 있고 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 맞고 요거는 학습성이라서 아니고 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맞죠? 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총체성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 4번이 됩니다. 22번.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힘을 냅시다. 다음 사례에 부각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옳은 설명. 인도에서 성인 여성이 앞가슴과 종아리를 드러내는 건 힌두교 전통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양장 착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리는 성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복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치마를 입던 소녀도 초경을 시작하면 사리를 입어서 발목을 감추는데 사리는 우아하고 화려한 무늬가 많고요.
붉은색은 혼례용이고 과부는 흰색을 입습니다. 자, 이 예의가 의복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죠? 이것도 총체성과 관련 있네요. 새로운 문화 요소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자, 문화는 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 변동성. 위에 보면 변동성의 예는 없고요. 문화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요거는 공유성이죠. 인도 여성들은 이렇게 사례를 입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유성이 나타나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